국매를 잘 보고 있으면 꿀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. 평균적으로 한 어느 정도로 저렴한가요? 시세보다 30-40%. 신탁 계약을 하면 반공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저도 투자를 할 때 이제 신탁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? 은행에다 얘기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1금융권에서는 신탁 계약을 하나 안 하나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. 대부분 가셔야 됩니다. 신탁을 활용하면 부동산 투자에서 되게 유리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자, 일단 부동산을 한 30-40% 정도 싸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신탁을 통해서 대출도 많이 나와요.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내 자본금도 적게 들어가고 남들보다 싸게 사고, 요게 가능한 게 신탁입니다. 신탁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유리한 걸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? 자, 그럼 신탁의 개념을 잠깐 알려드릴게요. 신탁, 믿을 신, 맡길 탁. 믿고 맡기는 거죠.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려줬어요. 살짝 채무자가 못 믿어요. 그러면 은행은 신탁회사를 믿거든요. 이 채무자를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회사를 하나 끼는 거예요. 이게 신탁사예요. 자, 그래서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신탁회사가 이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게끔 신탁계약으로 이렇게 쌓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모든 관리를 이 신탁사가 해요. 임대차 관리, 분양 관리 이런 게 다 신탁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. 자, 그럼 은행은 이 사람이 수분양자나 임차인들한테 돈을 받아서 도망갈 수 있는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신탁계약을 하는 겁니다. 신탁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투자를 어떻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? 자, 신탁계약이 이루어졌죠. 이 상황에서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 채무를 상환을 못했어요. 이자가 밀리거나 원금을 못 갚거나 했습니다. 그러면 은행은 일반적으로 그냥 돈 빌려줬을 때는 경매 신청을 하죠. 그런데 이 신탁계약이 되어 있을 때는 경매가 아니에요. 신탁사한테 공매 신청 좀 해줘 이래요. 그러면 신탁사가 온비드에다가 신탁 공매를 엽니다. 이때 경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정보들이 많아요. 사람들이 많이 보죠. 온비드 공매는 사람들이 들어가질 않아요. 잘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검색을 안 해요. 그러다 보니까 후두두두둑 떨어집니다. 유찰이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? 많이 되죠. 은행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관리하기에는 신탁사가 편한데 회수하기에는 또 신탁 공매가 좀 안 좋아요.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. 근데 우리의 입찰자 입장에서는 신탁 공매를 잘 보고 있으면 꿀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. 신탁 공매로 살 수 있는 것들 중에 접근하기 쉬운 상가 이런 것도 잘 나오나요? 상가는 정말 수두룩 빽빽 나와요. 평균적으로 한 어느 정도로 저렴한가요? 자, 이게 보통은 한 30-40% 정도 저렴해요. 분양가보다 30-40%, 시세보다 30-40%. 그 이유가 있어요. 자, 은행이 상가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줄 때 그렇게 많이 빌려주지 않아요. 대부분 구분 상가일 거죠. 구분 상가는 50%, 60%이 정도까지밖에 안 빌려줘요. 은행이 이걸 신탁 공매로 공매 신청을 했다. 차수가 있거든요. 1차, 2차, 3차, 4차, 5차, 6차 공고가 쫙 떠요. 경매랑 다르게 이미 차수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? 이미 정해져 있어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마지막 차수의 금액 있죠. 그 금액이 은행에서 받을 돈이에요. 은행에서 원금 플러스 이자 정도, 그 정도가 마지막 차수의 최저가인 거예요. 거기 이하로는 안 떨어집니다. 자, 그러면 요 정도 돈을 빌려줬구나. 마지막 차수의 최저가에 만약에 내가 가져간다면 이게 수익이 날지, 그건 이제 임장을 가보셔야죠. 결국에는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게 많네요. 그럼요. 어떻게 뭐 그냥 소파에서 다 하시려 그래요. 가보셔야죠, 일단. 아까 이제 대출도 되게 용이하다라고 하셨는데 요즘 대출 잘 안 나오는데 신탁은 좀 잘 나오나요?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편입니다. 일단 주거용 상품 같은 경우는 반공제라고 있어요. 자, 반공제가 뭐냐면 70% 안에서 한 세대당 얼마씩 까고 주는 게 있어요. 이걸 왜 까냐? 소액 임대차 보호법. 요 금액만큼 까고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.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. 그런데 신탁 계약을 하면 이걸 안 까는 경우도 있어요.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신탁 계약을 딱 하면 모든 계약은 신탁사를 통해서 해라. 이렇게 되면 이제 신탁사로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? 요 금액은 상환에 쓰이고 이 관리가 편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은행에서는 신탁 계약을 하고 반공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근생 같은 경우도 70% 나갈 거 80% 나가고 80% 나갈 거 85% 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저도 투자를 할 때 이제 신탁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? 은행에다 얘기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1금융권에서는 신탁 계약을 하나 안 하나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.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80% 나올 게 신탁 싼다고 해서 85% 나오는 뭐 이런 드라마틱한 뭐 효과는 많이는 없을 거예요. 대부분 2금융권을 가셔야 됩니다. 2금융권의 지점장님들과 친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 지점장님이 우리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, 자, 여기가 주거 형태지만 우리는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이다. 보증금 받겠어요? 보증금 거의 안 받거든요. 이런 걸 다 이해를 하셔야 반공제를 안 하는 거죠. 근데 어느 정도 건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지점장님을 제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. 근데
이 신탁 되게 유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좀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을까요?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. 자, 경매보다 사람들이 적게 봐서 그냥 많이 떨어진다, 이게 아니에요 사실. 자, 공매는 개시가 되면 유찰이 엄청 많이 돼요. 이 이유가 아까 경매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보기 때문에, 이게 첫 번째 이유고, 두 번째 이유는 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되고 잔금을 내버리면 소멸되는 권리들이 많아요. 자, 경매는 낙찰을 받았어요. 은행이 돈 빌려주고 나서 들어온 임차인이 있어요. 이럴 경우에는 그냥 나가야 되거든요. 경매 낙찰 받은 사람이 법원에다가 인도명령 좀 해주세요 하면 이 임차인은 나가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공매 같은 경우는 이런 법원의 경매랑은 전혀 다르게 일반 매매하고 같은 효과예요. 그렇게 되면 누가 먼저 들어왔고 이런 건 상관없이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. 은행이 먼저 들어왔고 임차인이 들어왔어요.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분은 나가야 되는 입장이지만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해주지 않아요. 제가 명도 소송을 하고 여기에 이긴 거 가지고 법원에다가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돼요. 자, 그러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겠죠. 이런 리스크도 있습니다. 임차인이 없다면 좋겠죠. 임차인이 없으면 또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? 뭘 채울지, 이거 또 고민을 해야 돼요. 하지만 남들보다 싸게 가져갈 수 있으니 명도 소송도 비용이고 리테일 채우는 것도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보다 내가 싸게 가져가는 부분이 더 많으면 가져와야죠. 그래서 공매는 모든 책임이 매수자 책임이에요. 낙찰받은 이 사람이 여기에 문제가 되어 있는 걸 다 풀어야 돼요. 그래서 문제 없는 거 가져오셔야죠. 그죠? 어느 정도 이런 소송 능력 좀 필요할 수 있겠네요. 명도라는 거는 사실 꼭 소송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소송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협의로 풀 수 있는 것들이 있고,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낙찰 받으면 혹시 임차인이 있다 혹은 점유자가 있다 하면 꼭 먼저 만나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처음부터 답이 거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아, 이분은 소송이구나. 아, 이분은 조금만 얘기하면 어느 정도 풀리겠구나. 이렇게 좀 답이 나옵니다. 이 신탁의 위험성과 좋은 점 다 알려주셨는데 좀 같이 섞어서 정리 한번 해줄 수 있나요? 신탁 계약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그런 계약일 수도 있는데 임차인이나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조심해야 되는 계약입니다. 투자자분들은 신탁을 잘 활용하셔서 대출을 잘 받으시는 방법, 신탁 공매를 잘 보시면서 싸게 낙찰 받아 가시는 방법, 요거를 잘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임차인,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신탁사로 소유자가 되어 있는 이런 물건들은 정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되신다, 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